부모와 자식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네가 덜 힘들었으면 해서. 자식은 생각합니다. 왜 또 이러지? 같은 공간, 같은 언어. 하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사이인데 왜 가장 자주 서로를 다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그 갈등 밑에 조용히 숨어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심리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있던 밤들, 말하지 못한 걱정들, 혼자 삼킨 눈물들, 그 사랑의 무게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심이 상대에게 닿는 방식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받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기대받는다는 느낌,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 사랑받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 이걸 말하면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자식은 말을 삼킵니다. 그리고 침묵이 쌓입니다. 가장 솔직해야 할 사이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이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단절에는 꽤 냉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언어를 씁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감정의 언어가 다릅니다. 부모는 이미 잃어본 사람의 언어를 씁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간절해지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직 잃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모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통제처럼 들립니다. 인간의 뇌는 직접 경험한 감정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는 이유. 그건 서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밀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자식이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기준을 상대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자식의 뇌에서는 이게 공감이 아니라 지시로 해석됩니다. 그 순간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밀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뇌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닿지 못하는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설명하려 합니다. 더 강조하고, 더 반복하고, 더 감정을 실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를 낳습니다. 자식의 뇌에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통제받는다는 신호가 강해집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자율성에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는 누군가 선택을 반복적으로 지적할 때 그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저항이 먼저 올라옵니다. 부모는 이걸 보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왜 못 알아들을까? 하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부모는 말이 많아지고 자식은 벽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족, 명절에는 같이 밥을 먹고 생일에는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불편한 주제는 자동으로 피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듭니다. 안부 정도만 주고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더 깊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식은 나는 항상 부족한 아이라는 왜곡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이건 갈등이 아닙니다. 서로의 내면에 조용히 새겨지는 상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나이가 들면 이해하겠지. 나이가 들면 알아주겠지. 나이가 들면 이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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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 이해하겠지.
이 기대는 가장 오래 사람을 붙잡아두는 감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통제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건 관계가 아니라 조건부 연결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이고 거리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관계의 문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성된 심리적 구조 자체가 이 단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구조는 사랑이 깊을수록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통제하고 가장 통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장 멀어집니다. 사랑이 역설적으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부모라는 역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관리자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모라는 역할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넣어버린 사람에게 그걸 내려놓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일종의 정체성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인간은 통제에서 벗어날수록 오히려 자발적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틀린 답을 고릅니다. 더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변화는 훨씬 단순하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경험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인간의 뇌는 타인의 말 100번보다 자신의 경험 한 번에 더 크게 변합니다. 부모가 계속 개입하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이해도 없습니다. 이해가 없으면 공감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언어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이, 거리가, 기다림이 때로는 더 깊이 닿습니다. 이 변화를 시도할 때 반드시 이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불안과 죄책감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 나는 끝까지 챙겨야 하는 사람인데. 이 감정들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합니다. 죄책감은 좋은 부모의 증거처럼 느껴지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 형태를 바꾼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이를 위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다시 개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더 정확히는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을 3초만 늦추는 것,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이 짧은 멈춤이 편도체의 즉각 반응을 줄여주고 더 깊은 이해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대 대신 관찰을 하는 것. 왜 저럴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패턴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강요가 아니라. 언젠가 자식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게 되는 날,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게 되는 날, 그 순간 그동안 닿지 않았던 말들이 조용히 도착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계속 설명하던 사람으로,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주던 사람으로. 붙잡는 사랑과 흐르게 두는 사랑, 어느 쪽이 더 오래 남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관계들 안에서 당신은 어떤 언어로 사랑하고 있었나요?